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재수생이다. 이 고시원은 동네에서 제일 저렴해서 큰 고민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꽤 많았다. 우선 내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나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내 키가 꽤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이사 온 지 3개월이 다 돼가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뭐 고3 아니면 재수생들만 모여있을 테니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공부만 할 거라 짐작은 했지만 단 한 명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괜히 나까지 더 공부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벽이란 벽은 다 가벽인 건지 옆방 사람이 공부하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잠이 덜 깬 채로 알람 시계를 끄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몇 분 후 고시원 관리인이 오더니 학생, 방에서 움직일 때 조심 좀 해줘요. 방금 밑에 층에서 학생방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빴지만 생각해보니 다들 공부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가 됐다. 네, 죄송해요. 주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일이 생겨서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비품은 다 채워놨으니까 그동안 그거 쓰면 돼요. 한 달 동안만 양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몇 가지 불편한 점 빼고는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응을 해가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네, 엄마. 아들, 큰일 났어. 아빠가 쓰러지셨어. 네?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지금 병원 차 타고 응급실 가고 있거든? 병원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 그리로 와. 네, 지금 당장 갈게요. 난 전화를 끊고 바로 짐을 챙겼다. 병원에 가면 며칠 동안은 내가 아빠를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벌의 옷을 챙긴 뒤 방을 나섰다. 그리고 당분간 이곳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부모님이 계신 병원으로 가서 아빠를 간호하느라 공부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내가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다. 병원으로 오기 전 고시원을 나섰을 때 실수로 알람 시계를 꺼놓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렸다. 큰일이다. 그 알람 시계는 소리도 꽤 크고 이번에 건전지를 새로 갈아 끼운 거라 며칠 밤낮을 울려댔을 텐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마침 아빠의 병도 호전되었으니 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급하게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역시나 내 방문에는 조용히 하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 고시원 사람들한테 제대로 찍힌 것 같다. 난 심란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침대맡에 가까이 가보니 망치 같은 것으로 여러 번 뭉개어 놓은 듯한 알람 시계와 창문에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참을성 없는 인간들 같으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엉망이 된 방을 보고 당장 다른 방 사람들에게 따지러 가려고 한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해석! 창문은 키가 큰 내가 침대에 올라가서도 겨우 닿을 듯한 높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 분명 꺼지지 않고 매일 울려대는 알람소리에 화가 난 다른 방 사람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 망치나 흉기로 알람 시계를 부셨을 것이다. 하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창문을 통해 다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나가려면 방문을 열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방문은 내가 잠궈놓고 간 그대로 잠겨 있었다. 즉, 망치나 흉기를 든 사람이 아직 이 방에 있다. 또 다른 무언가를 부시기 위해서 말이다.